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제 리더입니다. 금일 2022년 1월 21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 정말 최악의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전혀 답이 없는 시장인 것 같고요.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진짜 최악의 시장으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장 초반에 좋은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어제 아마 미국 시장을 보시고 주무신 분들은 오늘 우리 시장이 좀 반등에 또 연이어서 성공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셨다가 완전히 좀 배신을 당하는 그런 마감 모습을 좀 확인하셨을 거예요. 자, 미국 시장이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 2%가 넘게 상승을 하다가 그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하면서 오히려 마이너스 1%가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 넘는 상황에서 하락을 1%를 넘게 했기 때문에 실제로 마이너스 3%가 넘는 하락률이거든요. 자, 나스닥이 마이너스 3%가 넘는 하락률이 발생을 하면 이 종목들의 투매가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나스닥 기술주들이 대부분 좀 투매가 떨어지면서 급락을 주는 모습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시장이 오늘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고요. 코스피는 완전히 신저가를 또 경신을 했죠. 정말 답답한 시장입니다. 자, 오늘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엔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토엔 이렇게 어려운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연상에 좀 성공을 하는 모습인데요. 결국에는 뭐 시장에 돈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좀 신규 상장 종목에 좀 돈이 몰리는 그런 모습도 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연상이 좀 들어갔고 굉장히 분봉상 빠르게 또 상한가에 굳혔죠. 그래서 아마 내일도 좀 좋은 모습이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토에는 신규 상장 주고 좀 위험하기 때문에 그냥 살펴보는 정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대신정보통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정보통신은 원래 이게 대선 관련주로 유승민 관련주로 부각이 됐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그 이슈가 이제 소멸을 하면서 여기서 급락이 떨어졌죠. 그런데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갔어요. 이 종목이 오늘 굉장히 좋은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이 2,700억 규모 이 정부 데이터 사업을 수주를 했는데 거의 뭐 싹쓸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이슈를 달고 상한가에 좀 들어갔어요. 분봉상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상한가에 좀 들어갔죠. 그래서 이 종목이 아래쪽에서 좀 일봉상의 위치는 전혀 좋지 않은 구간에서 상한가이긴 하지만 나름 좀 괜찮은 이슈를 달고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라 상한가도 좀 강하게 굳혔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으로 TS 트릴리온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은 탈모 관련한 이슈죠. 이재명 씨가 이제 탈모 관련한 건강보험 적용 검토 이제 공약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부터 상승이 좀 나왔던 종목이고, 자, 요렇게 1차 파동 이후에 조정 주고 2차 파동, 그리고 또 조정 주고 3차 파동으로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가격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위치고요. 최고가까지 뭐 거의 다 왔다라고 봐도 무방을 하죠. 그래서 이 종목은 할도리를 다 했다. 그래서 좀 위험한 위치이기도 하고 현재 파동도 다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매매 대응하는 거는 별로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넷이라는 종목도 굉장히 좋았어요, 오늘. 자, 우리넷이 오늘 장중에는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29.7% 상한가를 찍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윗꼬리를 달죠. 제가 이 종목 보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윗꼬리를 달면서 이제 죽는 모습들이 나오는 종목들은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에는 오늘도 이제 윗꼬리를 달면서 마감이 됐죠. 최근 들어서 거래 대금은 좀 많이 터진 부분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매물대가 이제 엄청난 부담이 되는 자리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윗꼬리가 달릴 걸로 좀 생각을 했던 종목이어서 그냥 보기만 했습니다. 분봉상 움직임이 오후장에 좀 급등이 나오면서 파동을 좀 주긴 했지만 결국엔 이렇게 윗꼬리를 다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도 재료는 좀 괜찮았어요. 이 SKT와 협력해서 개발한 이 차세대 양자암호 핵심 전송 암호 모델 개발을 국내 최초 국정원 KC MVP 획득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됐고요. 모양이 별로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DY도 좀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인데요.
자, DY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이게 상한가 찍었던 종목인데 장 막판에 이게 개파락으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양아치 짓을 했다 그럴까요? 이렇게 이제 개파락으로 상한가 이후에 동시호가에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제가 아주 좀 더티한 운전을 하는 세력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 이렇게 좀 움직였어요. 자,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이제 상한가 자리와 장중 고가 자리 돌파를 했죠. 자, 돌파를 하면서 계속 슈팅이 나오면서 이제 상승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나름 그래도 강하게 좀 움직였던 종목인데 결국에는 또 윗꼬리를 달고 마감을 했죠. 그러니까 질적으로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종목입니다. 자, 단기적으로 상승이 좀 급하게 나왔죠. 3일 동안 슈팅이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이런 구간에서 대응하는 거는 뭐 전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종목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이슈가 있었죠. 어제 말씀드렸던 이 제2의 테슬라 리비안 부품 dob전 공급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자율주행 관련한 이슈도 좀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DY까지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한 종목만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좀 강했던 한일 단조인데요. 예, 한일 단조도 일봉상의 위치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슈팅이 좀 나왔어요. 거래량 더 터지면서. 장중에는 21%까지 좀 상승이 나왔고, 이 종목이 그래도 분봉상 움직임은 아주 괜찮게 움직였죠. 이렇게 이제 1차 파동 주고 작은 박스권의 고점을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또 한 차례 슈팅을 줬습니다. 물론 뭐 시장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오후장에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같이 또 윗꼬리가 달리고 마감이 됐습니다. 저는 오늘 두 종목 좀 대응을 했는데요. 이 한일 단조를 좀 매매를 했어요. 여기 분봉 돌파 나올 때 이 돌파봉을 보고서 제가 조정 구간에 잡아서 이렇게 이제 슈팅 나올 때 빠르게 이제 분할로 수익 챙기고 마감을 했습니다. 자, 한일 단조 매매한 내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매매를 했죠. 예, 분봉상 고점 자리 돌파 이후에 이렇게 이제 조정 줄 때 매수해서 분할로 수익 줄 때 빠르게 수익 챙기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봤던 종목이죠. 자, DY도 매매를 했어요. DY도 매매를 했는데 이 종목은 제가 어제 분봉상 움직임 완전 진짜 저질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종목은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죠. 상한가 이후에 이렇게 개파락으로 동시호가에 마이너스 5%를 넘게 빼는 양아치 짓을 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냥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렇게 이제 상한가 자리하고 분봉 고점 자리 돌파 나올 때 제가 이거 보고 있으면서 사실 대응을 했습니다. 대응을 했는데 이런 행동을 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흐름을 좀 지켜보는 차원에서 단주 매매를 했어요. 단주 매매를 했더니 이게 슈팅이 엄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진짜 이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어마어마하게 역이용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양아치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 덤비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슈팅을 주는 아주 그런 모습이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종목 어떻게 움직이나 좀 흐름을 보려고 제가 여기서 이제 단주로 좀 매수를 했고요. 이렇게 이제 매도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단주 매매를 했더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슈팅이 나왔죠. 이게 단기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15%가 넘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뭐 조금 아쉬웠지만 이렇게 질이 안 좋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이런 자리에서 또 이렇게 완전히 꼬꾸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흐름을 좀 지켜보는 차원에서 단주 매매 대응을 좀 해봤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종목 매매 대응하고 오늘 저는 한일 단조로 좀 수익 짧게 내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특징주 겸해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진짜 어떡할까요? 이거 진짜 답이 없는 시장인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양봉의 길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오일선도 안착을 하지 못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반전 신호가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조금 더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뭐 미국 시장의 영향도 있었지만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면서 52주 신저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장중에 이런 저점 자리를 완전히 이탈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종가상으로 52주 최저가죠. 그래서 코스피 시장은 진짜 계속 완전히 이제 관망을 해야 됩니다. 5일선을 회복을 하고 반등을 주더라도 적극적으로 매매 대응을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이제 완연한 하락 추세의 모습이에요. 이제
이평선이 완전 역배열 구간으로 접어들었고요. 121선의 각도도 굉장히 가팔라졌죠. 전형적인 하락 추세의 역배열 구간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점을 현재 이탈을 시킨 상황이라 계속해서 이제 철저하게 관망을 해야 됩니다. 물론 뭐 낙폭과대에 의해서 반등 구간을 수익을 내겠다고 접근을 하는 건 뭐 개인적인 어떤 성향에 따라서 가능은 하겠지만 그런 물량들조차도 좀 적극적인 대응은 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등을 주더라도 확실하게 쌍바닥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하는 게 좋다. 이런 구간에서. 물론 뭐 당일날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짧게 짧게 대응을 해서 당일 단타로 수익을 추구하는 매매는 뭐 유효합니다. 어쨌든 하락장에서도 강한 종목의 출현은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매매 대응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래도 뭐 스윙이나 한 중기 정도 그 이상의 이제 포지션으로 끌고 가는 종목들 대응은 확실하게 조금 상바닥을 만들고 돌려 세우는 듯한 시장의 모습이 만들어졌을 때 대응하는 것이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조금 양호하죠. 코스피에 비해서는 저점을 이탈한 것도 아니고 양봉을 그래도 한 절반 이상 훼손을 했지만 그래도 어제 만들어진 양봉 캔들에 안에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좀 봐줄만 합니다. 그렇다고 뭐 코스닥 시장도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결국에는 어제 만들어진 양봉 캔들을 절반 이상 훼손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하락 추세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단기 하락 추세로. 그래서 이 저점을 또 확인하러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전혀 이 상승 모멘텀이 없는 것도 있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상태가 굉장히 불안하고 공포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반등하지 못합니다. 강력한 어떤 이슈나 어떤 모멘텀이 생기면서 미국 시장이 강한 반등을 해주거나 우리 시장에 어떤 진짜 강력한 모멘텀이 생겨서 반등을 해주기 전까지는 지금 이 하락의 힘을 이겨내긴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관망을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꼭 참고하시고 시장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을 했습니다. 3일 연속 좀 급락을 하면서 거기다가 마이크론까지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오늘 전기전자 반도체 섹터의 종목들 진짜 대거 급락이 나왔죠. 어쩔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렇게 급락을 하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이 좀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수급적인 측면도 진짜 답 없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양매도가 떨어졌고요. 이 금융 투자가 다시 매도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정말 왜 이러는지 모르겠고요. 연기금은 진짜 우리 시장의 이 금융 투자와 더불어 아주 양대 원흉이지 않나 싶습니다. 뭐 대선 후보인 이재명 대선 후보가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5천 시대를 열겠다라는 뭐 말을 했는데 뭐 전혀 이제 기관은 너는 너대로 이야기해라. 나는 나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스탠스를 취하면서 계속해서 매도를 쏟아내고 있고요. 자, 코스닥도 양매도로 전환을 시키면서 시장 좀 하락을 시키는 그런 수급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수급적인 측면도 그렇고 대외적인 어떤 환경도 그렇고 그리고 글로벌 지수들의 움직임도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포 지수인 빅스 지수도 굉장히 급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상태를 반영을 하고 있다. 굉장히 무서운 구간이죠. 이 자리를 만약에 장대 음봉으로 이탈을 이런 식으로 시켜버린다면 진짜 어려운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장대 음봉이 만들어지면 그때는 진짜 완전 하락 추세로 간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락 추세가 완전히 형성이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하락 채널이 만들어졌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쌍바닥이나 아니면 다중바닥 또는 역헤드 앤 숄더의 모양이 만들어지면서 시장을 반전시키는 어떤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짧게 단타하는 위주로만 시장 대응을 하는 것이 좋고요. 절대 적극적으로 시장 대응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향후에 시장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는 없지만
현재 구간에서 미국 시장이 어쨌든 낙폭 과대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짧은 반등 구간은 기술적 반등 구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오늘 저녁에 열리는 미국 시장이 좀 반등에 성공을 하고 우리 시장이 이런 자리를 좀 강하게 이탈시키지 않으면서 잘 지켜주는 선에서 반등을 좀 성공을 하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주말간 에너지 충전 꽉꽉 하시고 다음 주에 또 많은 수익 거두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